5월 25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고 내일 시장을 대비해보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니저님과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남겨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일단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5월 11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BH 편입을 했는데 최고가 대비 좋은 수익률을 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BH를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한 2주 전이었습니다. 그때 네. 지수가 약했었고 증시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성장성이 또 확실한 이러한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바로 올라갔었어요. 지난주도 올라갔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언급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지수가 최근에 약했죠. 하지만 어저께 밀렸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매수 말씀드린 다음부터 오늘까지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한 12% 정도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을 더 가지고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고가 영역에서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수익 실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만 추세적으로 좀 가져가 보시고 뭔가 좀 아랫잔에 좀 정해달라고 하시게 되면은 지금이 28,700원에 마감은 됐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7,000원대 라인 정도 요 가격대가 다시 안 깨진다면 또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한 종목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더 올라가야 될 종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눌림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온다면 제가 그때 다시 방송 나와서 또 재편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낙폭과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강세였었던 기판 관련 종목도 많이 올라가줬고, 그 외에 다른 게 많았는데,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세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있었고, 그다음 오늘 게임즈도 올라가주고, 그래서 뭔가 건설도 밀렸었는데, 어제부터 건설도 올라가고 있고요. 뭔가 증시가 지수는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종목을 보게 되면은 낙폭과대였던 밀려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나 게임주가 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위메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루머도 많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 루머가 많은 상황에서 뭔가 수급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게 또 게임 쪽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낙폭과대죠. 결국 지수를 결국에는 올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지수를 더 빼지 않고 강세를 유지해주면서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모습을 모색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증시에서 말하고 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종목별 장세로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의 일정입니다. 내일 새벽에 FOMC 성명서 발표를 하면서 QT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 오늘도 그랬어요. 어저께도 그랬고 미국에서는 작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해도 사실 어저께 하락의 원인이었던 스냅 같은 경우는 네이버보다도 시가총액이 작아졌습니다. 그런 종목이 실적이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컨센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알파벳부터 해서 메타 플랫폼까지 다 대형주를 끌어내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유통사가 또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그 종목의 실적 컨센은 상회를 하면서 시간에 10%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스닥 선물지수까지 올라가고 시간에 대부분의 종목이 또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을 정도로 지금은 실적 발표에 민감한 게 미증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 엔비디아가 또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내일 미국 장 끝나고 발표이기 때문에 또 시간내에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가장 중요한데요. 실적 발표보다 중요한 건 엔비디아에서 발표할 가이던스입니다. 지금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쪽이 있는데 그게 과연 실적이 진짜 시장 우려대로 컨센은 낮아질 것이냐 아니면 컨센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상향으로 발표할 것이냐에 따라서
미선물이 움직인다면 FOMC 성명서는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대신에 엔비디아의 반응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아침부터 올라간다면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처럼 시작가부터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그렇지 않고 엔비디아가 밀려버리게 되면 내일도 아마 우리나라 증시는 중구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서 이런 게 다 예상되다 보니까 오늘은 결국에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 장세를 보였었고 외국인들도 해지를 걸면서 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우리나라가 금토일가 개최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은 하겠죠. 근데 빅스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무난하게 0.25로 갈 거냐인데, 빅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좀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비용 증가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생겨집니다. 대신에 이제 낮춰서 하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게 열려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게 내일 일정이 있어서 결국은 오늘은 내일을 확인하기 위한 하루였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보다는 박스권 장세에서 종목들만 움직였던 그냥 무난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또 엔비디아의 운명의 날이 펼쳐질 텐데요. 이런 투자 포인트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볼게요. 2분기 실적 기대주. 네. 이거는 지난번에 BH 설명드렸을 때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꼭 증시가 불안불안할 때 제가 나와서 이렇게 두모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관심 있어라 하는 종목과 섹터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턴어라운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22년도가 정말 몇 년 만에 돌아온 초호황기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지금 담고 있는 종목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태광이네요. 예, 태광이 어떤 종목이냐면 그 피팅 밸브라는 사업을 합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성광밴드라는 종목도 있고요. 약간 다르지만 하이로코리아, 그래서 뭐 성광밴드 태광이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걸로 본다면 하이로코리아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성광밴드하고 태광이 비슷합니다. 근데 성광밴드는 국내 점유율이 태광보다 높고요. 해외로 봤을 때는 태광이 수출 비중이 더 높은 기업의 바로 태광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관이음새 대표 기업이다라고 적어들었고, 그 아래는 고유가 지수에 따른 수혜 종목입니다라고 적어들었는데, 지금 관이음새이기 때문에 결국엔 관이음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석유를 파올리거나 석유를 아래 플랜트 사업에서 끌어올릴 때 사용되는 거, 그럼 가스가 이동하거나 석유가 이동하거나 그 관들에 들어가는 게 바로 관이음새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유가 시대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시추가 많아지고 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가장 좋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대표적 고객사가 현대중공업과 아람코 적어놨죠. 아람코는 누구나 아실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최대 국영 기업이었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관련 기업인 거고, 현대중공업은 조선입니다. 지금 조선주들도 업황이 호황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호황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조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관이음새 기업이 태광과 성광기업인데, 제가 일단 오늘은 태광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이거는 사실 제가 이 화면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에다가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 자료를 좀 미리 올려드렸습니다. 그 네이버 밴드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자료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지금 태광이 하고 있는 이음새에 대한 사진들이에요. 제가 이거 밴드에 다 올려드린 건데, 이런 것들, 이 관들, 보시는 이 화면들처럼 이렇게 지금 대형 관, 이런 게 이음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태광의 제품들인 겁니다. 그래서 고유가 시대, 지금 원유가 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110달러대 유지해주고 있고,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워런 버핏 같은 분도 지금 고유가 시대에 맞춰서 고유가가 앞으로 더 유지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가 나타나다 보니까 쉐브론이나 이런 지금 유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고유가 시대가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태광, 이런 제품들이 잘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럼 태광과 더불어서 성광밴드 이 두 종목을 같이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태광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아람코에도 해외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주에 대한 얘기도 있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가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3월 달부터 해서 조금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중공업 쪽, 조선사 쪽에서도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기관들이 또 지금 같은 불안한 시장에서 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태광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태광이 최근 좀 올라가고 있어요. 증시는 빠지고 있죠. 아래에서 늘고 있는데 태광은 이렇게 증시하고 아예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그게 4분기 최대치인데 그게 덜 나온 겁니다. 2분기는 더 잘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불안한 시장에서 담고 있고 담고 있는 주체가 연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더 뚫고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 돌파가 가능하겠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봉과 월봉도 보시게 되면은 올라갔다라고 보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잡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태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는 12,250원, 그 목표가는 한 10% 넘는 13,500원, 손절가로는 1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태광입니다.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는데 또 2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태광의 매수가는 12,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 대표주 자리했고요. 제약바이오와 카메라 모듈, 2차 전지,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장비와 게임주, 로봇주, 매각 추진, 그리고 제지주까지 자리했습니다.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셀트리온을 바로 봐야겠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다 강세를 보였는데요. 맞아요. 셀트리온 내일 시장에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셀트리온은 제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의견 드리는 이유가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나포가래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학회가 좀 많이 몰려있는 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도 올라가야 되겠고 IT 반도체도 올라가야 되겠지만 아직도 물론 비중이 많이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수 방어를 위해서라도 제약 바이오가 좀 올라가야 될 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학회가 많기 때문에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종목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셀트리온이 안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셀트리온 대장주로 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셀트리온이 좀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내려가 있고 이제 올라왔다 하더라도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빠진 종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고점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조금 더 계단 형태로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맞아요.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종목별로 계속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어떻게 하면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제 제약과 바이오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임상 실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리스크가 좀 적은 게 일단 일상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그나마 리스크가 좀 적고요. 일상 실패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다음 이상이 그나마 좀 난데 이상은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이상을 성공하게 되면 그다음 삼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서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데이터 발표 앞둔 종목들은 좀 괜찮고 대신에 이제 삼상을 진행을 해서 삼상 데이터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런 종목들은 갑자기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삼상보다는 이상 진행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기엔 또 제약주들도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약주들이 감기약이 잘 팔린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처방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이 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실적이 회복될 제약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임상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 나오는 제약주를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또 하나가
6월 달에 이제 6월 4일부터 아스코라는 게 열립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열리는데 그거하고 플러스 6월 13일 날 되게 되면은 미국 USA 컨퍼런스, 그러니까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결국 컨퍼런스에 참가를 한다라는 얘기는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어요. 보통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게 되면 기술 수출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일상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고 이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회에 가서 이상 데이터에 대해 설명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데이터가 좋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임상 발표,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추려내시게 되면 그 안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뭔가 제약바이오 지금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개별 모멘텀이 있지만 확실한 일정주로 봤을 때는 학회 참가하는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은 일단 3상보다는 임상을 진행 중인 종목과 그리고 또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주 그리고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은 고 의견 주셨고요.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해성 DS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맞아요.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해성 DS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해성 DS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올랐죠?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는데 해성 DS도 그동안에 올라왔다가 실적 발표하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많았었고 지수가 약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다 내려왔었는데요. 아랫자리에서 또 크게 반등도 주고 위에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외국계 자금과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나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줬는데 1분기가 잘 나왔고 기판들 같은 경우는 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실적이 다 깨지다 보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기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 앞으로 성장성이 좀 보장돼 있고 진짜 앞으로 저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의 오늘 좀 매수세가 많이 쏠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해성 DS는 뭔가 밀리더라도 만약에 내일 눌림 온다라 하더라도 크게 밀리기보다는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를 비롯해서 이렇게 반도체 섹터 중에서 유난히 기판 쪽의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 맞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판들이 계속적으로 쇼티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많은데 그 공급이 그걸 다 지금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수페타시스, 뭐 심태, 대덕전자, 그 다음에 차량용도 같이 갖고 있는 해성 DS, 핸드폰으로 본다면 제가 조금 전에 뭐 리뷰했었던 BH 이런 종목들이 다 기판, PCB 기판 쪽인 건데요. 그들 종목들은 1분기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들도 관심이 있어라 하고 외국인도 관심이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만 눌림 오게 되면은 사야지 하고 있다가 눌리게 되면은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눌리면 사야지라고 했다가 진짜 눌리니까 겁먹고 못 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처럼 올라가는 날 갑자기 양봉 나오네 그러면 달려드는 거거든요. 사야겠다. 이젠 저점인가 보다 하고서 그 수요가 쏠리다 보니까 기판 종목들이 세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오늘 올라갔던 거 해성 DS하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공매도가 조금 적었어요. 근데 대덕전자와 뭐 심태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좀 많이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어떻게 또 해결되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기판 쪽은 좀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더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 2분기에 대한 컨센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판 쪽은 눌린다면 아마 분명히 또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다가 좀 눌림이 좀 세게 왔다. 그럴 때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판 섹터는 조금 더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저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에 위치한 위메이드 신작 미르M이 출시된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졌는지 오늘 11%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내일 시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위메이드가 많이 그래도 올라왔죠? 올라왔지만 위메이드는 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고의견 드리냐면
사실 이전부터 많이 눌렸어요. 네. 낙폭이 엄청 큰 과대 낙폭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지만 고점 대비를 봤을 때는 거의 뭐 50% 가까운 정말 50% 넘는 하락을 보여줬잖아요. 엄청난 하락세인데 오늘 위메이드 맥스가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거의 한 달 만에 저가부터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위메이드가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루머도 많고 여러 소식이 많은데 일단은 위미스 코인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말 동안에 한 50% 올라가고 오늘도 아까 장중에 한 8%대 올라가는 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 게임주들이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그 코인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도 연동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뭐 미르 M,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PT 버전이 아니고 해외 글로벌 버전이 이제 PT로 나올 건데 그건 이제 조금 나중에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 미르 M부터 성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거 말고 새로운 이슈가 새롭게 온보딩 되는 거, 새롭게 들어와서 이제 붙을 게임 중에 하나가 소셜 카지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진짜 카지노 게임 자체가 원래가 돈을 베팅을 해서 사이버 머니를 따는 게임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는 사이버 머니가 아니고 진짜 코인을 딸 수 있는 PT 버전이기 때문에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진짜 위메드가 말하고 있는 위미스 플랫폼에서의 뭐 실적에 대한 가시성?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위메이드가 좀 올라가 있고 뭐 그 외에도 봤을 때 위메이드가 이번에 위미스 플랫폼 3.0에 대해서 어저께 미디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쇼케이스도 열릴 거기 때문에 그 또 하나가 또 지금 의장부터 해서 대표까지 위미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다 위미스 사고 있는 그런 이슈까지 붙다 보니까 낙폭과대에서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가 수급적으로 쇼커벨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쇼커버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 낙폭과대인 상태 그리고 지금 개인들의 관심도 다시 한 번 더 쏠리고 있다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과대 낙폭되어 네, 있는 맞아요. 게임주인데요. 이제는 조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 게임주들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단기 모멘텀으로만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게 공략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앞두고 있는 거 아니면 사전 예약을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사전 예약을 몇 명이나 했느냐에 따라서도 주가가 움직이고요. 대작들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를 하기 전에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출시 앞두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P2E를 다들 원하시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P2E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언론 보도상으로서는 뭐 풀어줄 것 같다라고 올라왔지만 그건 알고 봤더니 이전에 올라왔던 유튜브본이었던 거였고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건 아니다. 아직은 정책적으로 풀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실제로 정책이 변화가 생기느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더 P2E 관련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뭔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는 단기적인 관점도 가능하니까 그 출시 일정을 정리를 하시면 게임즈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작 출시를 앞둔 게임주를 단기적으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10번째에 위치한 무림페이퍼인데요. 펄프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늘 제지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무림페이퍼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무림페이퍼는 오늘 좀 반영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림페이퍼는 제가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네이버 밴드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밴드에다가 목재 펄프 가격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 이거 지금 잘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얇은 선들이 이렇게 제 손 따라오시면 아래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펄프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차트를 돌려서 보여주게 되면은 종목이 올라간 게 없었어요. 그동안. 종목이 올라가다가 내려왔었는데 어저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개요적으로 목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가 다 모두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네. 펄프 가격이 40%가 올라갔다. 지금 그렇게 뒤늦게 뉴스가 뜨다 보니까 종목이 세게 올라가서 오늘 좀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눌림이 다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종목은
한 번 더 가기에는 이제 물량의 소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펄프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순환매 장세 대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인플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무림 PFM 보시더라도 뉴스가 나오니까 떴단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이렇게 음봉을 보여주거든요. 대부분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은 너무 많이 이제 겪어왔고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하락하는 장이 아니고 약간씩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장세가 있단 말이죠. 그 인플레 같은 종목들은 언제 강하냐? 시장이 약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무림 페이퍼나 무림 PNP 이런 종목들처럼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뉴스에 따라서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닭고기 가격들, 뭐 닭고기가 말레이시아에서 수출이 안 될 거다라고 하니까 뭐 마니커도 올라가고 마니커 FNG 올라가는 식으로 뉴스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뭔가 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빠르게 뉴스를 보시고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대응이 가능하겠는데 지금 인플레이션들이 뭐 고월 인플레이션이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증시에서는 조금씩 이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점점점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뉴스가 나올 때 이럴 때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가능하겠고요. 다만 오늘처럼 갭상승이 뜬 종목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뉴스를 참고하면서 갭은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와 SPG, 무림페이퍼 3가지 종목은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7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뒤편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티드 랩이 올라왔습니다. 3250원에 1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원티드 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원티드 랩은 그 채용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사람인 HR이 옛날에 되게 강세였는데 사람인 HR과 원티드 랩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고용 관련된 건 같은 거죠. 근데 사람인 HR은 이제 뭐 AI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뭐 인터넷 관련된 게 강세였던 거였고 원티드 랩이 그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특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보다는 예전에 헤드헌터를 이용했듯이 이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원티드 랩인데 최근에 기대감이 높았어요. 이날입니다, 이날. 네. 장대 음원 나온 날. 이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사용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데이터 공개했었을 때. 실적 발표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깨져버리니까 종목이 깨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 단가가 3250원이시면 이때 올라갈 때 샀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깨진 다음에 샀다. 만약에 이 자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약간 포인트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보다는 이 앞에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겠고 일단은 내려와 있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분기 실적을 봐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있고 신규 채용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고 이직에 대한 것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실적 확인이 필요해서 지금은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정책적으로 고용에 대해서 뭔가 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뉴스도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일단은 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모멘텀이 언제 나오냐? 2분기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원티드 랩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매월마다 이번에 얼마만큼 사용자가 늘었다라는 거를 공표를 합니다. 자료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번에 5월달 끝나겠죠? 그럼 6월달에 일단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얼마만큼 사용자가 늘었나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만약 데이터 좋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대응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일단은 데이터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티드 랩은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사용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2분기 실적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세트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45,000원에 비중은 5%라고 하시는데요. 추매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추매해도 괜찮을까요? 맥스트도 이게 45,000원 이게 위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 거에서 지금 대장주가 맥스트이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 똑같아요. 이 종목도 낙폭과대에서 올라오는데 게임주도 올라오고 메타버스 올라오고 지금 제약바이오 올라오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지금 자금 유출이 좀 시장 내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롱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숏커버, 숏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숏을 다 청산하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낙폭과대가 세게 올라오는 이유를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로봇을 건드렸기 때문에 로봇도 올라오고 그때 같이 말했던 게 메타버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로봇주가 올라올 때 메타버스도 같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관련해서 로봇 관련된 거는 8월 달에 제품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는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심지어 언팩 행사 때는 MP가 뭘 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맥스트가 뭘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낙폭과대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매는 좀 반대를 하겠고요. 대신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가지고 있어 봐야죠. 낙폭과대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추매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와도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요. 그럼 비중은 늘어나는데 더 크게 올라가길 바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매할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을 가지고 추매를 하기보다 차라리 다른 걸로 수익을 내면서 이 종목의 손실을 조금 덜어내시면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맥스트는 과대 낙폭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손실을 메꿔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번 매니저님이 골라보시겠어요? 수익주이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1,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늘 LG노텍 올라가는 거 보였어요? 네. LG노텍이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애플에 대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애플이 전면 카메라를 LG 이노텍 거를 이제 채택을 하겠다. 원래 예상된 거는 내년부터였는데 이제 조금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를 이제 LG 이노텍 볼 수가 있고, 근데 일정을 본다면은 6월 6일 날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iOS를 발표를 할 거고, 그 자리에서 이제 추정되는 거는 VR 기기가 여기서 공개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연말에 출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VR 기기가 출시를 하게 되면은 LG이노텍이 결국은 또 수혜를 보는 거고 실제로 LG이노텍 내부 사업부에 VR 기기 담당 사업부가 이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주행 관련 사업부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 봤을 때 LG이노텍이 오늘은 리포트도 올라와줬고 여러 가지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가줬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이 뭐라는 회사냐면 LG이노텍한테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의 소형 카메라 굉장히 작거든요. 그 카메라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LG이노텍이 더 수주가 많아지고 모멘텀이 더 많아질수록 같이 클 수 있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차는 발생될 수가 있겠지만 LG이노텍이 더 많이 성장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매출액도 하이비전이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비중이 10%이시면은 뭔가 비중을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보다는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19,000원대 아래로 떨어진다. 그거는 비중 추가도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2만 원 아래에서는 사실 지금도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할 정도로의 지금 매력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요거 1분기가 실적이 안 나온 이유는 인건비 증가가 됐고 개발비가 들어갔기 때문인 겁니다. 2분기부터는 그게 좀 사라져요. 그래서 이연된 수주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2분기 실적 때까지 보시면서 일정으로 6월 6일 날
애플에 대한 모멘텀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만처럼 그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종목은 보유 의견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은 19,000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진입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LG 이노텍과 함께 주시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이번에는 LG전자 좀 해볼까요? 네, LG전자 매수가는 12만 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구조대 언제 오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언제 올까요? 12만 원대면 사실 조금 대응이 조금 아쉽네요. 12만 원대면은 사실 이런 전저점 자리들을 깰 때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나오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저점은 딱 깨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질 때는 원래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 대응이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 종목은 이제 10만 원대는 안 깨면서 지켜내주고 있죠. 근데 최근 보게 되면은 뭐 기관은 조금 들어와 주고 있고 뭔가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고 10만 원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뭔가 대응을 하기에는 좀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수가 올라가주면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 종목은 지금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인 거고 그 외에 전기차 쪽을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12만 원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구간에 있으니까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그 언제 올라가냐? 그거는 뭐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증시가 조금 더 풀려나주고 뭔가 미국에서도 이런 수요 둔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 종목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그 다음은 네. 이제 오비고 보겠게요. 오비고. 네, 오비고 매수가는 15,150원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현재 4.6% 마이너스라고 하시는데요.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크신데요? 네. 비중이 오비고를 얼마나 좋게 보셨길래 비중 50%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비중을 태우는 거는 그 시장에서의 중심 섹터 정말 중심이 되고 주도주가 되는 종목에 비중을 싣는 거지 이렇게 자율주행 테마가 중심 섹터가 되고 중심 주도주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는. 근데 그런 종목에 비중 50% 태웠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만약에 음봉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절반이라도 줄여놓고 보시고요. 이런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사이드 종목으로 봐야지 내 계좌 안에서 중심 종목이 되게 되면 좀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바로 음봉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내일은 비중 한 절반은 줄여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등 나가느냐 아니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테슬라에서 계속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도 퓨런티어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봤을 때 자율주행 섹터도 한 번씩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조금 지켜는 보시되 일단은 내일 음봉 한번 나타나게 되면 비중 절반은 줄여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오비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또 이가람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또 9시 40분입니다. 저녁 9시 40분에 오늘 제가 리뷰했던 것처럼 BH 이런 종목처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에 따른 자료나 내용들은 또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가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핵심적인 뉴스 자료와 조금 전에 올려드리는 저 자료와 또 종목에 대한 내용도 많이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또 많은 도움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